2018년 10월 10일 내일의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결국 예상했던 자리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서 아리꼬리를 달아줘야 좀 이제 내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거 없이 분차트에서 보면은 뭐 잡아주는 듯한 흔적을 보이면서 이렇게 끝났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끝났어야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은 내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는데 그렇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나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딱 지금 예상했던 자리까지는 내려왔는데 얘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네요. 여기서 이제 고점을 높여주면서 저점도 높여주고 이렇게 훨씬 나은 편이기는 하나 일단 코스닥은 좀 아슬아슬하다. 아무래도 뭐 미국 국채 금리 때문에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이슈들이 끼워 맞추기식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분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현재 지수는 밑에 쪽으로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겠죠. 현재 추세는 하방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라는 그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난 그동안 뭐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실상 이런 하방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관망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런 장에서도 이 흐름을 무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두올 산업이나 뭐 녹십자 MS, 뭐 모비스 이런 애들처럼 이런 구간에서 노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움직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오늘 녹십자 MS를 유일하게 공략을 했었는데 아쉽게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나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나왔던 근거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면서 움직일 때 오늘 코스닥이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었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서도 그랬고 그리고 코스닥이 빠질 때 그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무너질 때 이런 식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무너질 때 이런 코스닥들이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십자 MS도 이 제약 바이오 주다 보니까 들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차트값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뻤기 때문에 일단 공략은 했으나 사실상 내가 시간을 끌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 주길 바래 이러고 기다렸었는데 어,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움직이는 동안 여기서 바로 쭉 쳐주길 바랐는데 좀 다시 내려오는 이 흐름에서 아무런 느낌이 쎄하다 싶어서 털었더니 이렇게 날아가 버렸네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장만 그냥 무난했다면은 과감하게 홀딩해서 목표가였던 요 구간까지 들고 갔을 텐데 아마 여기다 팔았을 거예요 저였으면은.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어쨌든 제일 중요했던 우리 지금 이 종합지수 이 흐름들 결국에는 이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바로 반등할 거라는 그런 흐름보다는 좀 더 한 차례 더 하락을 더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자리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710포인트 자리까지 한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중간 자리가 없네요. 사실상 내일 여기서 이 740포인트 자리에서 어, 간밤에 좀 올라주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일 한 이쯤 올라가지고 살짝 아랫골이 단 다음에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해주면은 바닥 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쉽게도 그런 흐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살짝 이렇게 좀 더 깨준 다음에 1차적으로 이런 725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나리오랑 그 자리 깨면은 결국에는 들어와야 될 자리는 710포인트까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에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뭐 이쯤 되겠죠. 사실 내일 지켜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이 계속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계속 접근한다라는 건 손실을 가중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승장에서 강세 종목을 찾는 거는 쉽고 약세장에서 약세 종목을 찾는 것도 쉽다. 그 반대는 어렵다는 얘기겠죠. 강세장에서 약세 종목을 찾는 건 어렵고
약세장에서 강세 종목을 찾는 건 어렵듯이 강세장에서 강세 종목만 찾고 약세장에서 약세 종목만 찾는 그런 쉬운 매매를 해야 좀 더 확률 높은, 승률이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쉬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보통 얼마만까지 하락을 하느냐라고 이제 본다면은, 여기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고점에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때 끝나는 시점까지 아마 한 7, 8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현재 7일째인데 내일 좀 반등이 끝나주길 바라고,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한 7, 8일, 여기서는 열흘이 걸렸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여기도 본다면은 대략 한 6일 정도가 걸렸고, 여기 하락은 좀 길었었네요. 17일 정도가 걸렸고, 대략 뭐 이번 달 내내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일 굳이 종목을 꼽아서 보자고 한다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먼저 두얼 산업을 볼 것 같고요. 유일하게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두얼 산업을 살펴볼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긴 했으나 현재 시간외가 마이너스 2.84%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마이너스 시가가 뜨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부근대, 왜냐면 오늘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바로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시작부터 플러스 시가가 뜬 다음에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내일쯤 이 이격도를 좀 좁혀주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 준다면은 두얼 산업을 공략을 할 것 같고요. 또는 올릭스 같은 애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내일 플러스가 무난하게 뜬 다음에 이 자리를 계속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제가 한 75,400원, 450원쯤에 공략을 해서 손절, 이렇게 되면 2% 나오겠죠. 수수료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자리 공략해서 전고점 돌파하는 시나리오로, 아니면 전고점까지만 본다면은 대략 한 6, 7%, 7%, 6% 나오네요. 그래서 돌파할 때 청산한다 하면 한 8%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보고 올릭스랑 두얼산업 이 두 종목만 볼 것 같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이기는 하나 사실 이격도가 이제는 많이 커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급하게 확 들어왔을 때 이런 GMP 같은 시나리오로 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MP도 사실상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흐름이기는 하나, 얘도 이제 플러스가 떠가지고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썼었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결국에는 들어왔었는데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는 종합지수 때문에, 이런 종합지수 때문에 하락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같이 연동을 할 수가 있다. 마치 현대통신처럼, 현대통신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했으나 종합지수가 현재 코스닥이 빠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죠. GMP도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타지 않고 올라갔던 흐름이네요. 하지만 이 확률은 높은 확률이 아니라 낮은 확률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확률은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볼 종목은 올릭스와 두얼 산업 정도만 지켜볼 것 같고, 두얼 산업이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어디에 팔 거냐 한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팔아야겠죠. 이 자리가 이제 새로운 매물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퍼센트가 대략 한 1, 2% 정도의 손절을 한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툭 찍어주면서 바닥을 만들 것 같아요. 어떠한 흐름들이라고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자리가 아마 마이너스 한 2%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올라온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퍼센트로 따져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0%, 17, 18%로 나오네요.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혼자서 높은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정별에서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장에 연동타지 않고 혼자 노는 경우가 많아요. 장이 막 상승하는 경우로도 혼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내일 유일하게 두얼 산업이 높은 확률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가 없다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장대 음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빠진 다음에 5,000원대나 아니면은
예, 5,000원대쯤 되겠네요. 이 구간대. 그래서 여기서 지켜주지 않고 이 자리를 지지해줘야 되는데 지지해주지 않고 그냥 바로 확 빠져버린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새롭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단지 내일 하루 만에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네,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올 산업이 유일하게 좀 강력한 모습이고, 올릭스는 이제 크게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전고 좀 돌파해 준다면은 거기서 이제 팔아줄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장은 하락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게 가장 좋은 일이고요. 이런 장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시장이 주는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장을 지켜보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장 지켜보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좀 스윙으로 가져갈 만할 법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종목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뭐 타이거도 있고 코세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관이 없고요. 어떤 걸 사더라도. 그래서 저는 계속 15,000원짜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 15,000원 한 14,900원쯤 해서 내일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온다면은 여기 이탈하는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되겠는데, 스윙 자리다 보니까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손절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비중을 낮추셔도 되고요. 손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라면 이 자리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한 이쯤에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타이거 기준으로 해서 15,000원 밑으로 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14,900원을 딱 지켜준다기보단 이 밑으로 이렇게 쭈루룩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한 여기 14,000 한 600원에서 한 700원 좀 맞춰놓고, 그렇다면은 요쯤 중간이 되니까 손절이 그나마 좀 덜 부담스러워지겠죠. 예, 그래서 이 자리를 최소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뭐 일시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요 자리를 좀 내려왔다가 내려온 다음에 자리를 잡아주는 걸 보고 그때 사도 늦지 않겠죠. 캔들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준다, 분차트로. 뭐 이런 식으로 말고 그림을 또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준다면은 고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이탈에 손절을 걸어준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장을 관찰할 것 같고요. 여전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그리고 매매를 쉰다라는 생각으로 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